자, 오늘의 방송은요, 제목이 숨어있는 패턴을 찾아라. 숨어있는 패턴을 찾아라. 이것은요, 잭 쇠거라는 유명하신 분이죠. 프루덴셜이죠. 증권회사의 미국의 그 선물시장의 조사부와 투자전략팀의 책임자이며 해외자산 운용사의 대표입니다. 지금 오늘 소개할 책은 타이밍의 승부사인데, 또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거. 그게 이 두 책은요, 해외 유명 탑 트레이더의 17명을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이게 인터뷰한 내용들인데, 오늘은 그 세계인 또 탑 트레이더죠. 알 와이스 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2주 전부터 처음에 해외 선물 시장의 리스크 관리, 이게 제가 유튜브에 방송했죠. 그 다음에 해외 선물은 광범위하고 섬세하게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해외 선물 트레이더는 시장 상황,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차트의 원리와 이치를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등재된 것인데, 우리가 트레이딩에 독이 되는 매매 습관의 교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게 숨어있는 패턴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말하는 핵심 패턴인데, 이게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이거죠. 기술적인 부분. 예.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숨어있는 패턴을 찾아라. 알 와이스. 예.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거.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울 수가 있다. 우리가 해외 선물에 들어오면 처음에 입문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더 많죠. 여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된다 하느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시스템은 어떤 인장이 그 기법이라 하죠. 스스로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만든 시스템의 노예로 전략한다. 이게 이제 잭 쇠거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요. 예. 그리고 이제 잭 쇠거가 프롤로그에서 다음은 시장에 관련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다. 이분이 이제 해외 선물 시장에서 조사부와 그다음에 투자 전략팀 책임자였죠. 프루덴셜 증권사의 미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투자 자산 운용사를 또 대표를 겸하고 있었죠. 한번 이분이 해외 시장, 해외 선물 시장 관련해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시장은 무자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경제학자들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 옳다고 주장한다 해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은 확실히 틀렸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시장은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고, 인간의 행위, 대중적 행위라 하죠. 대중적 행위는 무자기적이지 않다. 시장 또한 무자기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장은 단 한 번도 무자기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제가 항시 주장하는 것이, 제가 이제 차트의 원리와 이치를 이해하라. 그리고 핵심 패턴을 완전 숙지할 때까지 반복 훈련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차트는 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이다. 일정한 법칙이 있다. 지지와 저항은 곧 뭐라 했어요? 지지와 저항은 곧 핵심 패턴이다. 왜? 이게 이진법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시장에는 어떤 엄청난 비밀 따위는 없다.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시장에는 비법이 없다. 그러나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존재한다. 그 패턴들이 숨어있는 패턴들이야. 제가 말한 핵심 패턴이죠. 자, 네 번째는 수백만 가지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방법들을 발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섯 번째는 시장은 항상 변화하는 동시에 변화한다. 그런데 변화하는 동시에 항상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뭐가 있어요? 아레산더 일드 박사의 심리 투자 법칙에서 역사는 반복된다. 주가는 항상 변한다. 그러나 늘 똑같기만 하다. 늘 똑같기만 하다는 것은 핵심 패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트레이딩은 단순한 게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동시에 연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좀 주안점으로 봐야 되냐면요. 시장은 항상 변화해요. 제가 강의 내용 중에 차트 유형은 달라도 그 차트의 핵심인 기둥이 되는 핵심 패턴은 똑같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불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래에서 필요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능과 좀 자질이 있어야 돼요. 재능과 엄청난 노력의 결합이 필요하다. 최신 시스템을 구입하거나 또 최신의 따끈한 정보, 애널리스트에 의한 정보를 이용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결코 해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법 찾아 산만리 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속된 이야기로 전문가 찾아 산만리 뭐 이런 것은요, 그것은 패자의 지름길입니다. 자, 7번째, 거래에서 성공하는 것은 분명한 가치 있는 목표예요. 우리가 해외선물시장에서 거래에서 성공하는 것은 분명한 가치 있는 목표지만 인생에서의 성공이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은 무가치할 것이다. 여기에서 성공은 돈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해외선물의 시장의 철학적인 어떤 이해 부분이 있겠죠. 또 하나 강조한 게 있었죠. 여러분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인문학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하죠. 인문학을 강의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해외선물시장의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인문학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공은 그것은 성공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이 대목에서 성공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지만 성공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성공도 아울러서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8번째는 시장에서의 성공은 결코 행운이 아니라 요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잘 보세요. 기술과 자기 절제의 문제라 확신한다. 제가 전번 강의에서도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비록 기술적인 부분에서 손절 제한 포트폴리오 등 그러니 리스크 관리도 문제가 되지만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잖아요.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나 자금 출처 문제나 등등 우리를 에워싸는 주위 환경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이건 자기 관리의 중요성이죠. 그게 더 클 수가 있다는 이야기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시장에서의 성공은 결코 행운, 요행이 아니라 기술과 자기 절제라는 말은 자기 관리라는 문제죠. 기술과 자기 절제의 문제라고 확신한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잭 스웨이거가 알 와이스라는 이 트레이더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나중에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수익과 위험 비율에서 알 와이스는 투자 상담사 중에 오랜 기간 동안 제일 좋은 실적을 냈어. 이 사람이 이제 실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년 와이스는 매년 52%의 수익률을 냈다는 거예요. 52%면요 엄청난 겁니다. 와이스에게 1,000달러를 맡겼다면 1991년 말에는 거의 53,000달러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수익률만으로 와이스에 관한 한 절반밖에 설명하지는 못한다. 와이스의 거래 경력에서 정말 특이한 것은 거의 높은 수익률을 내는 동안 나타난 계좌 잔고의 감소 위험이죠. 위험이 극히 적다는 사실이다. 이분이 이제 그런 매매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전체 기간 동안에 가장 컸던 잔고 하락폭은 17%에 불과했다. 지난 4년 동안 그의 위험 관리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나빴던 연평균 하락은 5%였고 그의 연간 수익률은 29%를 상회했다. 아까 이제 59%, 2%가 이게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경우가 틀리는 경우입니다. 그의 경이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1991년까지 그 어떤 인터뷰도 거절했었다. 그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적어도 10년간 우수한 실적을 내기까지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겸손한 자세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 RIS의 그 트레이딩 실적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분이 이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요.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와이스가 종종 새로운 투자자를 거절할지라도 가끔은 예외가 있다. 가끔 그 사람이 정말 진지하다고 느껴지면 자금 계좌, 여기서는 10만 불로 나오네요. 를 열어줍니다. 나는 아직도 자금 계좌를 열어 그것을 불리는데 쾌감을 느끼곤 합니다. 아주 최근에 나는 새 투자자를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약 500여 명의 그 투자 상담사라는 것은 투자 트레이더예요. 전문 트레이더가 이 거래 기록을 쭉 살펴보고는 나를 선택했다는 데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동시에 한 프랑스 은행으로부터 약 3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지만 거절하고 10만 달러의 자금 계좌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그 진정한 트레이더는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금 계좌를 부풀려 나가는 그런 쾌감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 나오죠. 성향이.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두 번 여기가 기록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핵심만 꼽아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게 트레이드가 됐냐고 물어봤어. 이분한테 이제 잭 스웨이거가 이제 물어봤더니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나는 4년을 연구했으며 4년을 연구했으며 그야말로 수천 시간을 투자해 차트를 분석하고 과거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래하는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패턴을 여기 나오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패턴을 발견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차트에는 핵심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준을 삼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4년간 연구했다. 자, 거래하기 전에 4년을 연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위험 회피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시작하기 전에 확신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기 전에 확신이 필요했다 이거죠. 그래서 4년간을 연구를 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 예술입니까? 아니면 과학이라고 봅니까? 제가 항상 이것은 자연과학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그것은 예술이기도 하고 과학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10명의 다른 트레이더에게 헤드앤솔더 머리 어깨형이죠. 헤드앤솔더 패턴을 정리하라고 한다면 그들은 정확히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그것이 예술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각 트레이더에게 그의 정의는 수학처럼 엄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트 트레이더는 그들의 패턴을 엄밀하게 정리해서 과학자라고 했죠. 차트는 과학이라고 했죠. 과학자처럼 된 후에 예술가가 됩니다. 이 예술가는 유연성을 이야기해요. 유연성. 우리가 진입은 기술이고 청산은 예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다시 바꿔요. 진입은 기술과 심리야. 그 청산은요 비율이 있어. 진입은 기술이 70%고 심리가 30%야. 예를 들면 그러나 청산은요 심리가 70%고 기술이 30%야. 또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비율로 따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4년간 그렇게 연구를 했고 거래하기 전에 기준을 삼기 위해서 패턴을 연구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술적 분석이 예술이냐 과학이냐. 예술도 될 수 있고 과학도 되는데 과학이 먼저고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학이 먼저고 그것을 그 후에 유연성으로 예술도 된다. 그래서 내가 청산은 종합예술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해외 선물 해외 선물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 것은 종합적인 예술이다. 그래서 복합적, 입체적,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이것을 다 표현했던 겁니다. 이 책은요, 제가 약 한 15년 전, 13년 전이나 15년 전에 이거 본 것 같아요. 제가 심리투자법칙과 이걸 보면서 제가 지금 생각나서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다시. 자, 그 다음에 또 들어볼까요? 이 다음 제목도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시장이 펀더멘털한 요소를 근거로 하여 거래를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자들이나 다수의 경제학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실지 매매에서는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수익을 못 냅니다. 문제는 시장이 펀더멘털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 심리적인, 그 이야기 하잖아. 심리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은행 가격이 8달러라고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도래됐어요. 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같은 거 하면 인플레이션 가격이 일시적으로 훨씬 높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1980년도에, 절정에 달했던 인플레이션 때문에 은행 가격이 50달러가 됐어. 즉 말하면은 8달러짜리가 50달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이러한 펀더멘탈한 분석에 의해서는 도달할 수 없는 가격이다 그 말이에요. 경제학자들이 펀더멘탈로 즉 말하면은 이러니 높은 가격을 갖다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다 이 말이죠. 물론 시장은 결국 적정 가치로 돌아갈 것입니다. 원래 상승하면 다시 하락해서 시세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시장의 역사에서 적정 가격으로 회귀하지 않는 상품은 없다고 말이에요. 없었다. 그러나 그 과도기 동안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변동성이 일어나는 경제 변동성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펀더멘털한 분석에 의해 거래한 사람은 모두 실패한 것이다.
실패한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그 차트에 대한 것을 핵심 패턴을 이야기했고, 차트에 대해서 했어. 차트 전문가예요, 이분이. 그래서 핵심 패턴을, 숨어있는 핵심 패턴을 찾으라는 대목에서 지금 잭스웨거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세계적인 탑 트레이드에서 따라올 수 있는 경이적인 놀라운 실적을 낸 분이에요. 연속적으로. 그리고 위험 요소도 엄청 그 위험 리스크가 적었다는 이야기죠. 시장에 관해서 당신이 얘기한 것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잘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심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심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자연과학입니다. 왜? 우리는 인간은요, 자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인간 심리는요, 자연과학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단지 인간의 심리를 뭐라 했어요?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러한 가격 그래프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어떠한 컴퓨터보다도 더욱더 강력합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제가 핵심 패턴을 그렇게 강조했는지가, 이 책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2000년도예요. 그럼 미국에서는 이제 더 오래전에 나왔겠죠.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나는 이제 여기가 잭스웨거가 이제 자기가 이제 정리하는 글이에요. 나는이란 말이 잭스웨거가 하는 이야기죠. 나는 와이스가 복잡한 패턴을 찾아내는 재능과 엄청난 양의 연구를 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복잡한 패턴을 찾아내는 재능과 엄청난 양의 연구, 그게 노력이죠. 해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와이자 같은 기술을 발휘해 차트를 분석하면 당신도 역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것은 또 어떤 인원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와이스의 일관적인, 이거 잘 보세요. 와이스의 일관적인 높은 수익률과 낮은 위험 수준은 순수한 차트 분석가가 거래해서 순수한 차트 분석가가 거래해서 굉장한 실적을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 뭐예요, 지금? 내가 오늘 지금 강의한 내용이 뭡니까? 차트예요. 차트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그게 핵심 패턴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이분 4년 했죠. 저는요, 거의 10년 이상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찾기 위해서 손으로 쓴 게 2만 한 5천 페이지, 또 강의만 3만 강의 이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뒤에 말씀드릴게. 이제 이 타이밍의 승부사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책 오래됐거든요. 잭스웨거라는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잭스웨거는 프루덴셜 증권의 해외 선물 시장의 조사부와 그 다음에 투자 전략 책임자로 있었고 해외 선물 투자 운용사의 CEO예요. 이 책이 2000년 6월에 1차로 출간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저서로 그 이후에 또 유명한 책이 있죠.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내가 보여드릴게.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은 이렇게 이 타이밍의 승부사와 새로운 시장의 마법사들하고 거의 비슷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볼까요? 이 두 책이 월스트리트 있죠. 월스트리트 뉴욕의 전설적인 탑 트레이더의 17명과의 그 인터뷰를 이야기합니다. 자, 위대한 트레이더는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매매의 기법을 배우고 익혀 만들어지는 것인가? 매매의 기법을 배우고 익혀서 훈련하고 만들어지는 것인가? 는 이런 질문의 답을 재미있고 명확하게 제시한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겁니다. 여기 와이스도 이야기하잖아요. 4년간 연구를 했다고. 수천 시간을. 그래서 숨어있는 핵심 패턴을 찾아내는 게 그게 성공의 기반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코뎀 차트 아카데미에 물론 코뎀 차트 스쿨이 있고 퍼레이드 방송이 있고 자카르 CTS가 있고 네이버 카페 코뎀 차트 아카데미가 있죠. 여기에 보면요, 이제 정혜원 2를 했는데 정혜원 3나 그다음 최고 과정 보면 차트 핵심 패턴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럼 그걸 다 공부해야 되냐? 당연히 해야 되죠. 왜? 그게 시장을 떠받치는 기둥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를 알면 2개를 알고 2개 알면 10개를 알고 10개가 20개가 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차트 유형을 통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서 계속적으로 제 교육생들한테 차트 핵심 패턴을 숙지하라. 반복 차트 훈련을 하라. 내가 500편, 1000편씩 공부하고 등재하고 공부해라. 그런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손실이 났다든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해외 선물이든 해외 주식이든 간에 주식과 선물 시장은요, 우리가 뭘 보고 매매합니까? 내가 그 수도 없이 수백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차트 보고 매매합니다. 우리 이 차트라는 것은요, 시장의 심리예요. 매수와 매도에 상반된 적대적 힘의 논리입니다. 이게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적군과 아군과 싸워 경제 전투거든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상반된 적대적 힘의 논리예요. 이게 그 심리가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정형화, 도형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내재가치 분석, 어떠한 회사에 대해서 내재가치 분석하죠. 그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기본적 분석을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기본적인 분석이 부풀릴 수도 있고 또 저평가될 수도 있겠죠. 그 내재가치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합해진 게 차트예요. 그럼 여러분, 기본적 분석하러 다니시겠습니까? 차트를 보면 다 나타나는데 다닐 필요가 없겠죠. 특히 해외 주식은 더 굴죠. 자, 해외 선물 시장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그 핵심 패턴의 중요성, 차트의 핵심 패턴의 지금 중요성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절대적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잭 세거의 그 타이밍의 승부사들 책 속에서 제가 발췌해서 그 중에서도 제일 성공하신 분 알 와이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이 내용들이 전부 이전에 내가 말했던 이 다 내용들이잖아요. 이거 여러분께서 앞으로 해외 선물에 하실 분들은 좀 명심해서 두세 번 듣고 차트에 대해서 정성껏 여러분들이 패턴을 이용하고, 차트의 기둥이 핵심 패턴이다. 그래서 차트를 잘 아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